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재영 원장입니다. 현관문은 제대로 잘 닫고 나왔는지, 불은 다 껐는지 이런저런 걱정들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 같은 증상들을 보이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강박장애라는 질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강박장애 환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 한 편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장애는 이전까지 불안장애의 일종으로 분류됐었지만 지금은 불안장애에서 분리돼서 새로운 범주인 강박 관련 장애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강박 장애를 포함해서 강박 관련 장애로 분류된 장애들은 첫 번째로 핵심적인 증상이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억제의 실패라는 점. 두 번째로 발병 나이나 공존질환, 가족력이 중첩된다는 점. 세 번째로 관련 신경 회로와 신경 전달계 이상을 공유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유사한 치료 반응을 나타낸다는 같은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 강박 관련 장애에는 강박장애 외에도 신체 이형장애, 저장장애, 발모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 등을 포함합니다. 강박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은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입니다. 강박사고는 오염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같은 사고, 생각, 그리고 끔찍한 장면과 같은 영상 또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충동으로 나타납니다. 강박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즐겁거나 자발적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의지와 무관하게 생각이 파고들고 원치 않는 내용으로 상당한 불안이나 고통을 초래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강박 사고를 경험하면 이것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려고 노력하거나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중화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이 바로 강박 행동입니다.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렇게 행동해야만 안심을 얻게 되는 행위 또는 정신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더러운 물질에 손이 오염됐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유발하는 불쾌한 느낌은 손을 씻어야만 완화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염이 됐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강박 사고이고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동은 강박 행동에 해당됩니다. 정신적인 활동으로서 강박 행동의 예로서는 안심이 되는 단어를 속으로 반복하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등이 있습니다. 강박 행동은 미리 정해진 규칙에 엄격히 따르는 일련의 행동인 의식의 행태를 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세제를 이용해서 정해진 순서와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손을 씻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로 인해 유발된 불쾌감을 줄이고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걱정스럽거나 불행한 상황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지만 특정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과도하고 지나치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들은 강박 사고의 비합리성, 강박 행동의 비현실성, 강박 증상의 과도함 때문에 스스로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음을 잘 인식하기 어려워하기도 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고한 신념의 망상적인 수준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강박 사고와 그것이 유발하는 불쾌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강박 행동으로 증상이 짝지어진 경우가 다수이지만 일부 환자들에게서는 강박 사고만으로 혹은 강박 행동만으로 강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박 증상에는 무수히 많은 증상이 존재하고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증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벽증이라고 부르는 오염 공포의 강박사고와 세척의 강박 행동이 짝지어진 강박 증상이 동서양을 통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오염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강박 사고 중에는 공격적인 사고가 흔해서 약 절반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관찰이 됩니다. 공격적인 사고에는 내가 친구를 칼로 찌르지 않을까, 도둑질을 하지 않을까 같은 공격적인 충동을 행동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흔한 강박 사고로는 물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만 하거나 손글씨가 반듯해야 한다는 집착을 포함하는 대칭과 질서의 강박사고와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신체의 일부가 추하게 생겼다 등의 신체적 강박사고입니다. 성적, 종교적 강박사고가 그 다음으로 흔한데요. 여기에는 금기시된 성적 충동, 신성모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이 포함됩니다. 강박 행동 중 절반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관찰되는 흔한 것은 확인, 반복, 세척입니다. 확인 강박 행동의 전형적인 예는 가스불 잠그기, 전기 스위치 끄기, 문 단속 등인데요. 지난 시간을 곱씹으면서 내가 공격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반복 강박 행동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기와 쓰기, 일상생활을 온전한 느낌이 들 때까지 여러 번 하기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숫자 세기와 정리정돈의 강박 행동이 흔한데요. 대표적인 예는 바닥의 타일 개수 세기, 길거리의 간판 개수 세기, 손을 씻은 횟수 세기, 책장의 책을 일렬로 정렬하기 등이 있습니다. 강박 증상은 복잡한 현상과 다양한 증상을 지닌 복합 질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강박 증상은 그 유형에 따라 몇 가지 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세척 유형, 즉 결벽증과 확인 유형으로 전체 환자의 75%를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강박 증상을 요인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서 오염 세척형, 공격적, 성적, 종교적 사고 유형, 대칭 정리정돈형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증상 차원에서 기초해서 구분한 이런 유형들은 임상적 생물학적 특성이나 치료 반응에서 좀 더 과학적인 아형 구분 방법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염 세척형은 여성에게서 흔하고 특별한 성격 문제나 인지장애와는 무관하고 식이장애와 관련이 있고 틱장애는 드물고 행동치료에 비교적 잘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공격적, 성적, 종교적 사고 유형은 도덕적, 제도적 양심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관련된 것으로 일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거나 고백을 하는 등의 강박 행동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분장애와 불안장애와 관련이 되고 이른 발병을 보이고 남자에게서 흔합니다. 대칭 정리정돈형은 정확하고 완벽한 수행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본인의 수행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마술적 사고에 따른 경우도 있습니다. 틱장애와 관련이 깊고 남자에게서 흔하고 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또는 물질 남용이 흔하게 보입니다. 강박 증상과 유사해 보이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는 불안장애, 기분장애, 식이장애, 틱장애, 정신병적 장애, 강박성 성격장애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안장애는 불안이나 공포를 발생시키는 대상이 있고 예기불안이나 회피행동이 있고 안심을 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강박장애와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불안장애에서 대부분의 공포의 대상은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인 상황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비합리적이거나 마술적 사고의 연결고리를 갖는 강박사고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장애에서는 현실적인 회피행동이 있을지언정 문제 해결이나 현실적 관련이 없는 강박행동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분장애에서 나타나는 강박 증상과 유사한 증상은 우울사파에서의 반추, 즉 곱씹기나 조증과 경조증에서 과잉 행동이 있습니다. 반추는 기분사파와 기분 일치성을 보이고 특정한 강박 행동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리고 과잉 행동은 목적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각각 강박사고 및 강박 행동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증상의 발생이 기분사파 기간 안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신병적 장애에서 나타나는 집착적 사고는 특히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망상적 신념이 보이는 강박장애와 비슷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현실 검증력의 상실, 지각적 이상과 사고장애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신념이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도착장애, 도박장애, 물질 남용 등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은 그것이 불쾌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강박행동과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강박 증상인지 다른 증상인지 감별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박성 성격 장애는 전형적인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이 없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는 지속적이고 비적응적인 양상의 완고함, 꼼꼼함, 통제와 완벽의 추구 등의 특성을 보입니다. 인정이 없고 질서, 규칙, 조직, 효율성, 정확성, 완벽함, 세밀함에만 집착해 있어서 전체적인 양상을 볼 능력이 결여된 성격 특성을 보입니다. 결단력이 부족하고 감정이 요구되지 않는 딱딱한 일에만 몰두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표시하는 데는 인색하고 매사가 합리적이기만 하고 형식적이고 메마릅니다. 너무 정확한 것만을 추구하는 까닭에 상황의 전반을 보지 못하고 미세한 부분만 검토합니다.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의 대인관계는 수평적이기보다는 지배와 복종적이어서 아랫사람이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강요합니다.
대인관계나 자신의 기쁨과는 관계없이 일에만 열중하는데요. 만일 즐거움 같은 감정이 느껴지면 그것을 없애고 보다 계획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사를 실수 없이 철저히 하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이게 됩니다. 때로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요구되는 직업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정확성과 반복 행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경직되고 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감정의 폭이 좁고 뭔가 질문을 하면 너무 정확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을 써서 대답합니다. 강박장애와 강박성 성격장애는 닮은 모습이지만 어느 한 가지가 다른 한 가지로 발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과 연관된 장애이지만 강박성 성격장애는 경직된 행동 양식과 연관된 질환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강박장애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자신이 짜증나고 괴로워서 스스로 치료를 원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지만 강박성 성격장애 환자는 자신이 완벽주의적이고 완고하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주의 깊고 의무감 있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